외국인들보다는 기관수급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과 섹터를 조금씩 추려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때그때의 사이클에 따라서 주도주라는 것이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2015년도에는 이 화장품 섹터가 주도주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에서 무려 4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2022년도 가게 되면 에코프로라는 정말 무서운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도부터 무려 100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은 그때 사이클 때마다 주도주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동성, 쉽게 말해서 돈의 흐름입니다. 왜 우리가 FOMC를 보고 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바로 연준의 스탠스,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으로 압축을 해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안에서도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는 분명히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돈이 많고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스탠스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외국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수많은 투자처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기관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국내 주식에서 무조건 절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수급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목과 섹터를 조금씩 추려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장이 끝나고 나면은 그날 기관들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을 가장 많이 샀는지를 매일매일 찾아보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며칠 전에 화장품 섹터 쪽으로 정말 많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종목만 들어오면은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샀고, 실리콘투라는 화장품 종목도 샀고, 본느라는 화장품 종목 샀고, VT라는 화장품 종목 샀고, 기관들이 산 종목들을 발라내서 보니까 화장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룹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화장품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형성이 되면서 그룹핑이 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에서 수급이 가장 세게 들어왔고, 화장품 섹터에 어떤 뉴스가 있었지? 화장품 섹터 수출 데이터가 좋았나? 등등 왜 올랐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아보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나가는 습관을 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봤을 때 이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되는 것 같다, 혹은 시장에 관심이 받고 있고 기관들의 유동성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신다라면은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상위 1위부터 한 3위까지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발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약간의 매매 기교가 필요해요. 이 매매 기교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매매 기교가 솔직히 별거는 없습니다. 주가가 쉬어가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내가 손익비가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매매 기법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만 안 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대 몰빵하지 않기, 한 종목당 비중 10%를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규칙만 세워두시고 무조건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도주를 찾는 방법,
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지만 어디서 찾아봤는데도 뭐 뚜렷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는 그 공간으로 한번 이 유튜브를 활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